K피크린 다이어트 초대 강의. 오늘은 형태 에너지장을 복원하여 몸을 고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인 K피크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의 개체를 유지를 해야 되죠. 그리고는 죽기 전에 종족 보존을 위해서 자기 복제를 자식에게 하고 이렇게 떠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생명은 개체주의와 종족 보존을 위한 고유의 형태 에너지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형태 에너지장이 뭐냐? 이거는 모든 생명이 고유한 형태를 갖도록 생명주의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의 에너지장을 말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이미지에 하얀 꽃이 보이시죠? 이 꽃의 그 주위를 지금 이게 형태 에너지장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꽃은, 요 같은 종의 꽃은 항상 이러한 형태로 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형태 에너지장에 대한 연구는 1930년대 미국 예일 의과대학 해부학 교수인 해롤드 버에 의해서 처음으로 시작됐어요. 해롤드 버는 인체에서 나오는 파동 에너지에 인체의 형태에 대한 정보가 실려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주장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죠. 근데 이 해롤드 버가 인간의 난자주위에 미세한 전자기장이 존재하고 달걀의 유정란과 무정란도 전자기장이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장을, 이 형태 에너지장을 해롤드 버는 생명 에너지장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미지에 보시는 왼쪽이 무정란이고 오른쪽이 유정란이죠. 무정란과 유정란의 형태 에너지장, 생명 에너지장이 다르기 때문에 유정란은 지금 미세 혈관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부화가 하는 거예요. 자, 해롤드 버는 계속 연구를 했죠.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외부에는 형태에 대한 정보가 담긴 에너지장이 존재한다. 자, 이 에너지장의 정보에 따라서 우리가 줄기세포라는 것은 특정한 장기의 세포로 분화되기 전에 원형세포를 이야기하죠. 이 줄기세포가 정해진 위치에 있는 기관의 세포로 분화를 하고,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 줄기세포가 우리 인간의 경우에는 눈의 위치에 가면 눈세포로 분화하고 간의 위치에 가면 간세포로 분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체세포, 이 체세포라는 것은 우리가 특정 장기의 세포들을 다 합쳐서 체세포라고 부르는 거죠. 이 체세포도 다시 우리가 끊임없이 죽고 다시 태어나잖아요. 우리 몸의 세포가 100조개인데 1조개가 매일 죽고 다시 태어나고 있으니까 1조개가. 그러니까 이 체세포도 에너지 장애에서 재생된다고 주장했어요. 자, 이 주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그 당시 생물학계에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왜냐? 이 생물학의 오래된 수수께끼였었어요. 어떻게 줄기세포가 특정 위치의 특정 기관의 세포로 분화가 될 수 있을까? 이거를 입자적인 관점에서 본 생물학으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형태 에너지장으로서 파동의 에너지장으로 봤을 때는 이거 수수께끼가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 같은 종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종이 다르면 또 달라지죠. 자, 계속적인 연구가 이어집니다. 1950년대 일본의 생물학자들이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일본에는 섬이 많은데 거기에 호시마라는 섬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 원숭이들이 살고 있는 이 코시마 섬에 바닷가 모래사장에 고구마를 하나 떨어뜨려 놨다. 그 원숭이들이 처음에는 모래가 묻은 고구마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중에 한 원숭이가 모래에 묻은 고구마를 바닷물에 씻어 먹자 100마리의 원숭이도 다 그를 따라서 똑같이 고구마를 바다에 씻어서 먹기 시작했다. 자, 그런데 이 섬의 반대편에 있는 원숭이는 이걸 보지 못했죠. 반대편의 원숭이들도 똑같이 고구마를 떨어뜨려 놓으니까 처음부터 바닷물에 씻어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생물학자들이 자, 다른 섬에 있는 원숭이들은 어떨까 가지고 다른 섬에도 또 고구마를 바닷물에 사용해 떨어뜨려 놓았더니까 처음부터 고구마를 바닷물에 씻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아, 생명의 에너지장이 집단 공명을 일으킨다는 최초의 실험이었습니다. 특히 영장류에서. 이게 그 당시 50년대 굉장히 생물학계에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1980년에 미국 뉴욕 주립대학의 정형외과 교수로 있는 로버트 베커가 이런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가 도롱뇽이 꼬리가 잘리면은 다시 재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꼬리가 잘린 도롱뇽이 어떻게 재생이 될까? 그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꼬리에 미세 전류가 흐르면 꼬리가 재생하지만 이 미세 전류를 차단시키면 꼬리가 재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후 다양한 실험을 거쳐서 로버트 베커는 어떤 결론을 내느냐. 생명체의 초감각적인 감지 능력은 낮은 주파수의 파동으로 온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한 50년의 세월에 걸쳐서 1981년에 처음으로 영국의 생학자인 루버트 셀드레이크가 형태장 이론을 발표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살아있는 생명체는 형태를 기억하는 형태 에너지장이 생명체를 둘러싸고 있고 이 형태 에너지장의 정보에 의해서 생명체는 탄생하고 성장하고 자가치유를 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이 형태 에너지장이 생명체의 생태뿐만 아니고 행동 양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셋째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형태장 에너지가 공명을 일으켜 생태계 내의 같은 종의 행동 양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예를 들면 우리 지금 현대인은 다 호모사피엔스죠.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인데 이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는 똑같은 파동의 에너지에 같이 공명을 일으킨다. 고릴라하고는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1981년에 루버트 셀드레이크가 형태장 이론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한 10년의 세월이 흘러서 중국 태생의 의사인데 이게 그 당시 중국이 1960년대 문화대혁명이 한참일 때 러시아로 망명을 했어요. 러시아에서 망명한 치앙 칸젠이 몇십 년 동안 연구 끝에 1990년 유전 정보와 생체 정보의 생체 전자기장 전이에 대한 연구 결과라는 이거를 러시아의 과학 잡지인 아우라지에 발표합니다. 자, 여기에 뭘 발표하느냐? 식물, 동물에 대한 것들을 같이 발표를 해요. 하나는 뭐냐? 자, 파랗게 싹이 트는 밀 한 무더기에서 방사되는 생체 전자기파를 수집해가지고 정폭을 시킨 다음에 옥수수 씨앗에 쪼인 후에 땅에 심었더니까 옥수수와 밀의 중간 형태를 띈 교배종이 자라다. 그럼 7,000개의 옥수수 대중에서 약 절반이 넘는 3,850개가 보통 옥수수와는 다르게 밀처럼 이삭이 많이 달리는 형태로 그러다 보니까 옥수수 알은 200%, 중량은 300%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획득된 형질이 다음 세대까지 유전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식물뿐만 아니고 치앙칸제는 동물 실험도 계속했어요. 자, 오리알로부터 생체 전자기파를 수집해서 이거를 계란 500개에 쪼여서 부화를 시켰다. 그러니까 500개의 계란 중에서 480마리의 병아리가 나왔는데
그중에 25%는 발에 물갈퀴가 달려있고 80%는 머리 모양이 오리와 같이 넓적했으며 70%는 긴 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치앙칸젠이 마지막으로 80세 된 자기 아버지를 대상으로 인체 실험을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에게 젊은 사람의 생체 전자기파를 쪼이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동안 이명, 악성 종양 등 20, 30년 된 질병이 사라졌고 6개월 후에는 검은 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했고 20년 전에 빠졌던 이도 새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실험이었죠. 치앙칸젠이. 자, 그러면 왜 인간한테도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할 수 있을까? 자, 우리 인간은 사실은 7조볼트의 전압을 가진 배터리체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왼쪽의 이미지가 이게 세포예요. 자, 이 세포는 항상 세포막의 안쪽은 마이너스 이온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세포막의 바깥쪽은 플러스 전하를 띱니다. 이 전하차가 70mV예요. 이게 지금 뭐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휴지전이 활동전이 그래가지고 복잡한데 그냥 쉽게 70mV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인체 세포 하나는 70mV를 가지고 있는 배터리예요. 근데 100조 개가 있잖아요. 곱하면 7조볼트죠. 그래서 인체 세포는 이 70mV의 배터리로 60 마이크로 암페어의 미세 전류가 흐르면서 자, 모든 것은 미세 전류가 전이가 걸려서 미세 전류가 흐르는 데는 생체 전자기파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 생체 전자기파가 이게 파동의 에너지고 이게 형태 에너지 장으로 작용을 하고 이게 생명 에너지 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 세포는 생체 파동을 발생하면서 협업을 하고 있는 거죠. 분자 단위에서 우리가 링잉 벨, 울리는 벨처럼 다른 패턴의 주파수를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세포 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협업을 하면서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인체는 100조 개의 세포가 체액의 바다에 떠 있죠. 그렇다면 이 생명 에너지장, 형태 에너지장의 이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체액의 환경이다. 왜? 세포는 체액의 바다에 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건강한 생명 에너지장과 손상된 생명 에너지장이 어떻게 다르냐? 자, 수분의 상태가 충분하게 물로 수화되어 있으면 건강한 생명 에너지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성 탈수가 되어 있으면 생명 에너지장이 손상됩니다. 자, 우리가 세포가 떠 있는 체액의 산과 염기가 이게 약알칼리성을 띠고 있으면 이게 건강한 생명 에너지장인데 이게 산성화되면 손상된 생명 에너지장이 됩니다. 이 체액의 미네랄이 우리가 이 체액이 전해질인데 이 미네랄은 사실은 인간은 바다로부터 진화해 왔기 때문에 바닷물에 있는 미네랄이 우리 몸의 체액의 미네랄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필수 미네랄 이렇게 할 때 8가지다, 10가지다, 13가지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 미네랄 아직까지 더 많은 미네랄은 이게 우리 인체에서 아직까지는 그걸 분석하지 못했죠. 너무나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분석할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 미네랄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미네랄 부족과 불균형이 생기면 이 생명 에너지가 손상이 되는 거예요. 이 체액의 미네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세포막이 바깥에 플러스 이온 안에서 마이너스 이온의 그 전이차가 생겨서 거기서 전류가 흘러서 미세 전류가 흘러서 거기서 생체 전자기파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은 이게 우리가 병드는 겁니다. 세포가 병드는 거죠. 자, 체액의 O2, CO2 농도 우리는 산소는 우리 몸에 좋은 거고 이산화탄소는 우리 몸에 나쁜 거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균형이 깨지면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 몸에 약 25조 개의 적혈구 하나가 10억 개의 산소 분자를 실어서 1분에 한 번씩 순환하면서 우리 몸에 있는 100조 개의 세포한테 산소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 산소가 체액에서 이게 녹기 위해서는,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해리라고 하는데, 해리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적정 범위를 벗어나서 지나치게 낮으면은 산소가 해리가 되지 않아요. 그때 효소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제가 지금 풍력 올린 거기에도 저는 호흡을 들숨과 날숨을 1대1로 해라. 날숨을 더 길게 하는 것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 하나 예를 들자면 체액의 O2, CO2 농도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 몸은 조화와 균형 속에서 끊임없이 생명활동을 하고 있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포가 떠 있는 체액이 오염된다. 뭐로요? 화학물질. 화학물질 중에서도 특히 환경 호르몬 같은 경우는 남자보다는 여성한테 이게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죠. 그 중금속, 이런 것들이 없으면, 체액이 깨끗하면 건강한 생명 에너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체액이 화학물질이나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생명 에너지장이 손상되는 거예요. 자, 혈액과 림프 순환이 원활하게 되면은 체액이 깨끗하잖아요. 항상 순환이 되니까. 그래서 체액의 세균계가 유익균 우위로 바뀌어요. 그런데 혈액이나 림프 순환이 막혀서 순환 장애가 일어나면 이게 체액이 정체하잖아요. 정체하면은 우리는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정체를 하고 있으면 유해균이 많이 생긴다고. 자, 이 체액의 환경이 결국은 생명의 에너지장 상태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 몸에서 그 소화계 중에서도 재생이 가장 빠른 그 부위가 위점막세포가 3일이고 장점막세포가 5일이거든요. 그럼 3일마다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왜 위가 안 좋은 사람은 계속 안 좋으냐. 그거는 그 위가 안 좋은 사람의 그 위세포, 점막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생명의 에너지장이 손상됐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다시 새롭게 만들어져도 손상되는 거 계속. 그 생명 에너지장을 원상으로 복원을 시키면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입자를 보고서, 특히 현대의학은 입자를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거의 95%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95%가 우리 몸의 건강과 질병과 노화를 다 사실 결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KP크린 다이어트는 뭐냐면, 왜 생명 에너지장을 복원해서 몸을 고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냐. 이 KP크린 다이어트 이 프로그램에서 그 프로그램을 디자인했을 때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했을 때도 그게 뭡니까? 체액을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체액의 미네랄을 충분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죽염을 먹는 거, 9번간 힘죽염을. 그 다음에 거기에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제 PM 제품을 통해서 막힌 모상을 뚫고서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되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순환이 되면 그게 세균계가 유익균 우위로 바뀌잖아요. 이걸 보면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생명 에너지장에 대해 관점에서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번에 생명 에너지장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KP크린 다이어트는 어쨌든 세포가 떠 있는 체액의 환경을, 세포가 생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환경 자체가 생명 에너지장을 건강한 젊은 시절의
오염되지 않는 그 상태로의 에너지장으로 복원시켜줍니다. 이 복원시켜주면은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늙는다는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넓지를 않고요.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것을 그렇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태행성 질병, 뭐 태행성 관절염, 이 태행성이라는 말은 우리한테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냐 그러면 나이가 들면은 다 이렇게 되는 모양이다.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생명의 에너지장이 손상되지 않으면 계속 건강하고 젊은 그런 세포가 유지가 되고 그럼 젊은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생명 에너지 장을 복원시키는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오늘 이제 처음 초대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 KP 클린 프로그램은 2015년도에 제가 제대로 클린 프로그램인 것을 만들어서 이걸 쭉 보급을 해 오다가 2021년에 독일 PM 필라인 제품을 만나면서 이 제품을 접목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접목을 했느냐? 2015년도 제대로 클린 프로그램은 이건 기본적으로 영양소 단식을 제가 기본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왜 힘들었느냐? 이게 영양소를 공급을 하면은 이게 흡수율이 낮고 생체 이용률이 낮은 거예요. 세포 생체 이용률이. 그러니까 이게 소화에 계속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독일 PM 필라인은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이 뛰어나니까 이거를 쓰더라도 소화에 크게 에너지와 효소를 쓰지 않는 거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문자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필라인 핏에다가 클린 프로그램에다가 이걸 K를 붙여서 KP 클린 프로그램으로 2021년에 1월 달에 이게 탄생된 겁니다. 지금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이걸 보급하면서 지금 1박 2일 캠프를 계속 운영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 비움에서 체험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세포가 떠 있는 체액을 비우지 않으면 생명의 에너지장이 손상된 생명의 에너지장이 복원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뭘 계속 채워도 또 재생이 될 때 손상된 생명 에너지장에서 재생되기 때문에 계속 아픈 거예요. 통증이 있는 거예요. 잘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비우고 난 다음에 채워야 된다. 그럼 언제 비워야 되냐? 지구의 24시간 자전 주기에 따라서 우리 몸은 아침에 해가 뜨면 활동 모드, 해가 지면 치유 모드로 바뀌고 그래서 저녁을 먹지 않고 비워야 치유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저녁 단식이 핵심이에요. 결국은 치유를 하려면 소화와 흡수는 해독과 배설을 방해하기 때문에 치유를 방해하기 때문에 소화와 흡수를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적인 우리나라 민족의학에서 내려오는 9박 10일 단식 프로그램은 그건 뭐냐? 생수와 죽염과 감리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KP-클린은 우리가 소화 흡수에 큰 문제가 안 되니까 세포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독일 PM 주스에 들어있잖아요. 그 독일 PM 주스를 여기에 접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효과가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KP-클린 다이어트 이 제품이 한 11가지가 들어있는데 이 PM 제품이 하는 역할은 뭐냐? 결국 막힌 모세혈관을 뚫고서 세포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자,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되면 세포의 자연 출력이 복원된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 에너지 장이 복원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건강하고 젊은 몸으로 바뀌는 거죠.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재생은 재생될 때마다 그 파동의 에너지, 생명의 파동 에너지
장의 영향으로 계속 건강하고 젊은 몸으로 재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생명의 에너지장을 복원해서 몸을 고치는 이 KP크린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3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자, 1주는 액션 피크린은 뭘 하냐? 이게 체액의 오염된 그런 물질들을, 그 독소들을 배출하는 일주일입니다. 배출하면서 뭘 하게 되냐? 식욕을 조절하는 체험을 하게 돼요. 어떻게?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서 식욕 중추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주 후속 피크린이 진행되죠. 2주 후속 피크린은 한 끼 식사를 하고 합니다. 점심때. 첫째 주는 이제 세포 기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둘째 주는 균형과 활력을 찾게 됩니다. 자, 이렇게 3주를 하게 되면 균형과 활력을 찾은 몸으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끼 식사를 하면서 점심 저녁을 먹으면서 9주 동안 생활 피크린을 하면 이 토탈 12주가 되죠. 그 12주가 되면 병에 걸리지 않은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자, 9주 생활 피크린도 제가 80%만 하라. 100% 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2년 가까이 이 프로그램을 하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제대로 하니까 100% 따라 하니까 100% 효과가 나는구나. 그 다음에 힘들지가 않다 생각한 것보다. 처음에 캠프에 들어와서 강의를 듣고 할 때는 되게 힘들 것처럼 생각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어트는 따라오는 겁니다. 왜? 체지방이 빠지면서 뒤태가 살아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 KP크린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자, 뱃살이 빠지고 몸매가 살아난다. 일주일 만에. 체중은 독소가 많은 사람은 덜 빠지고 독소가 없는 사람은 빨리 빠지고 그럽니다. 그 사람마다 다 차가 있어요. 그리고 얼굴 톤이 맑아지고 턱선이 V라인으로 바뀌죠. 자, 이 상태가 됐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자, 얼굴 톤과 턱선이 있는 이쪽에 그 순환이 잘 되고 거기 있는 체액들이 깨끗하게 정화가 됐다 그러면 그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에 있는 생명 에너지장이 복원된 거예요. 그럼 그거를 유지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소화기 쪽의 위장관이나 뇌나 눈이나 이쪽이 다 디톡스가 되니까 소화 기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생기고 눈 기능도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당연히 좋아지죠. 그리고 화학물질들이 빠져나가니까 체액에 녹아있는 여성 환경 호르몬이 빠져나가니까 여성 호르몬 불균형이 완화되니까 생리통, 생리불순 이 다 좋아지잖아요. 그 다음에 갱년기에 갱년기 증상 완화되죠. 그럼 이거 계속 하면은 유방암, 난소암 이런 걱정 없습니다. 유방암, 난소암은 다른 게 아니고요. 환경 호르몬이 주 원인이에요. 그게 뭐 우리 몸에 있는 뭐 유방 쪽에 있는 거기 유방세포의 그 에스트로겐 호르몬 수용체가 많아가지고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하고 난 다음에도 그게 어떻게 합니까? 5년 동안 그 호르몬 억제제를 먹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면 이거는 일반인들도 저 강의 듣고 이렇게 하면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KP크린 오늘 이 강의를 생명 에너지장 복원이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캠프에 들어오셔서 1박 2일 강의를 들으시고 거기서 짧지만은 프로그램의 일부를 체험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3주간 우리 이정윤 큐레이터가 운영하고 있는 그 단톡방에서
매일 시간대별로 다 올려주죠. 그걸 하고 나면, 직접 체험을 하고 나면 이제 몸이 바뀌잖아. 몸이 바뀌니까 뭐가 바뀝니까?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죠. 그래서 몸과 일과 삶의 모든 면에서 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스터 키예요. 단순하게 뭐 이게 K피크린 이 다이어트가 다이어트란 그 말이 붙어 있으니까 이게 뭐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다.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건강관리의 기본 프로그램인과 동시에 예? 우리 몸의 생명의 에너지장을 보강시켜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엄청난 프로그램이에요. 사실은 제가 뭐 만들어서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건 아니고요. 왜? 이런 총체적인 관점에서 이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금 만든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2년 됐지만 앞으로 계속 또 뭐 1년 지나고 1년 지나면 할수록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체험을 해서 그럼 혼자 좋아지지 마시고 주위에 널리 알리시는 거죠. 그렇게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사업이 더 잘 되잖아요. PM 사업도. 그냥 오토신만 가입시키고 해가지고 어느 하세월에 그거 계속 사업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우리 K피크린 힐링 캠프는 2021년 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계속 매달 하고 있죠.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이번 12월 달에는 12월 5일, 6일, 월요일, 화요일 옥천에서 진행합니다. 항상 매달 첫 번째, 첫째 주 월화를 하고 있고요. 휴일하고 겹쳐가지고 또는 그 명절하고 겹칠 때는 그거는 이제 그 다음 2주째로 조정할 때 있지만 거의 90%는 매달 첫째 주 월 화요일 날 옥천에서 1박 2일로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아시고요. 어쨌든 뭐 다들 바쁘시니까 미리 그 정해진 그 시간을 해서 본인도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도 초대해서 이 체험을 통해서 몸도 바뀌고 내가 하는 일도 바뀌고 내 삶도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K피크린 힐링 캠프에서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